작업에서 뒤바꾸기는 매우 힘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쓴 내용을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한 뒤 그 말이 처음 진술만큼 진실한지 아니면 그보다 더 진실한지 보게 됩니다. 뒤바꾸기와 함께 하는 탐구는 자기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자기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상황은 나아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오랫동안 피해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낙원에 살면서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진실을 깨닫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예를 들어 폴은 냉정하다라는 진술은 나는 냉정하다로 바뀝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이 뒤바꾸기가 당신에게 진실해 보이는 상황을 찾아보십시오. 당신도 폴에게 냉정했나요? 폴은 냉정하다라는 생각을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당신은 폴을 어떻게 대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지 보십시오. 폴을 냉정한 사람이라고 보는 순간 당신은 냉정하지 않나요? 폴이 냉정하다고 믿을 때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몸이 긴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얼굴이 붉어진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다정하게 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를 판단하는 동시에 자기를 방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런 반응들은 생각을 조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폴이 당신에게 심한 말을 하면 당신은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재현하나요? 누가 더 냉정한가요? 당신에게 오늘 한번 심한 말을 한 폴인가요? 아니면 그가 한번 내뱉은 말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풀이한 당신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느낀 것은 폴의 행위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행위에 대한 당신의 판단들인가요? 폴이 심한 말을 했어도 당신이 그걸 몰랐다면 그때에도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잠시 고요히 침묵하십시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친구입니다. 당신이 내면에 숨겨진 비밀들을 확실히 알기 위해 종이 위에 판단하는 당신이 적이라고 여기는 존재는 당신의 생각이 투사된 것입니다. 투사하는 자를 조사하면 적은 친구가 됩니다. 뒤바꾸기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의 판단은 자기 자신으로, 거꾸로 또는 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많은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진술을 뒤집어 보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뒤바꾸기를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순진하게 집착하고 있는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는 뒤바꾸기를 찾는 것입니다. 가장 깊이 꿰뚫는 뒤바꾸기를 찾을 때까지 처음 진술을 마음껏 뒤바꾸어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폴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진술을 봅시다. 자기 자신으로 뒤바꿔 보십시오. 나는 나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그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거꾸로 뒤바꿔 보십시오. 나는 폴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그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반대로 뒤바꿔 보십시오. 폴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야 한다. 그가 그렇게 할 때까지는. 당신이 발견하는 뒤바꾸기를 하나하나 깊이 성찰하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처음 진술만큼 진실하거나 그보다 더 진실한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이 뒤바꾸기가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기 힘들다 느껴지면 뒤바꾸기에 때로는 이라는 말을 덧붙여 보십시오. 당신은 이 뒤바꾸기가 때로는 진실하다 인정할 수 있나요? 거꾸로 뒤바꿀 경우에만 진실하다고 보는 그 순간만이라도 자신이 얼마나 자기의 일을 떠나 마음속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어 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이 뒤바꾸기에 알맞은 실제 경험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어떤 식으로 폴을 존중하지 않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언제 어떻게 폴을 존중하지 않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존중하지 않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신과 남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목록을 만들고 당신도 늘 자기를 존중하지는 않는다는 걸 발견하십시오. 언제나 4가지 질문을 한 뒤에 뒤바꾸기를 하십시오. 4가지 질문을 생략한 채 곧바로 뒤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효과적으로 뒤바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스스로 충분히 깨닫기도 전 자기에게 되돌아온 판단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가지 질문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질문들은 자신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며 마지막에 뒤바꾸면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들을 건너뛴 채 먼저 뒤바꾸면 판단들이 가혹하고 수치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작업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뒤바꾸기는 자기 밖에서 본다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이 투사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이 거울에 비치듯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한 사람의 잘못 없음을 알게 되면서 마침내 자기의 잘못 없음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행동에서는 뒤바꿀 만한 것을 찾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자기의 생각에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컨대 폴은 담배를 끊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나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로 바뀝니다. 당신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폴이 담배를 피워 온 집안을 역겨운 냄새로 가득 채우는 장면을 마음속에 그릴 때에 당신은 잇따라 분노와 좌절을 피웁니다. 혹시 당신은 마음속에서 폴보다 더 많은 담배를 피우진 않나요? 그렇다면 평화를 위한 당신의 처방은 스스로 마음속 담배를 끊는 것이며 폴의 흡연에 대해 화를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폴이 폐암으로 죽기 전 내가 먼저 심장마비로 죽어야 할까요? 나로부터 평화가 시작되게 합시다. 뒤바꾸기를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담배를 다른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당신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폴이 담배를 이용하는 것처럼 당신도 뭔가를 이용하고 있진 않나요? 음식, 마약, 신용카드,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
뒤바꾸기를 하면 매우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뒤바꾸기는 나는 폴에 대한 비난을 끊어야 한다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기분 전환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을 끊어야 한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폴에게 충고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 충고는 자기의 일에 집중하며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뒤바꾸기는 힘있는 새로운 알을 깨닫게 하며 자기 깨달음은 행위로 실천될 때 완전해집니다. 뒤바꾸기를 실천하십시오. 남들에게 어떻게 설교해 왔는지 알아차리면 돌이켜 참회하고 그들에게 바랐던 것을 당신이 직접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을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속이고 조종했는지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화를 내고 섹스를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죄의식을 이용했는지 얘기하십시오. 내가 남들에게 고집스럽게 요구했던 삶을 뒤바꾸었을 때 나는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판단했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입장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철학에 따라 살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겸손한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깨달음을 견고하게 하는 또 하나의 힘있는 길은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현실로 깨어난 그 해에 나는 전에 판단했던 사람들을 자주 찾아가 나의 뒤바꾸기와 깨달은 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도 나는 오직 나한테서 발견한 부분만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 관한 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 즉 상대방과 나 자신 앞에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난 그 말을 주었고 그 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진술이 그는 내게 거짓말을 했다라면 하나의 뒤바꾸기는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지금껏 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들을 최대한 떠올려 목록을 만든 뒤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거짓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의 자유를 위해 이렇게 합니다. 겸손은 참된 휴식처입니다. 더 빠르고 자유롭게 나아가기를 원했을 때 나는 가슴에서 우러난 보상과 사과가 훌륭한 지름길임을 발견했습니다. 보상은 잘못을 깨닫고 갚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상의 생활이라 부르는 것은 훨씬 더 넓고 멀리 미칩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뿐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종류의 모든 사건에까지 적용됩니다. 나는 탐구를 통해서 과거에 남들에게 입힌 상처들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즉시 그 사람에게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했는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다시 백지로 돌아가서. 이것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있는 길입니다. 가슴에서 우러난 사과는 잘못을 되돌리며 고르고 흠이 없는 바탕 위에 다시 시작하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으십시오. 이것은 오로지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말로만 성인이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지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이미 평화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자신에게 진실한 뒤바꾸기의 사례들의 목록을 읽고 나서 남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쳤다고 느껴지는 그 진술들의 밑줄을 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보상함으로써 자신에게 보상하십시오. 각각의 경우에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지는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십시오. 보상의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알리면 다른 방법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참으로 친밀해집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보상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전에 내가 만난 어떤 남성은 자유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전에 마약 중독자였으며 능숙한 솜씨로 많은 집을 턴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작업을 계속한 뒤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예전에 털었던 집들과 훔친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완성된 목록엔 수십 가구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에게 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아프리카계 사람이었고 다시 찾아간 곳들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도 작업을 계속하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열면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물건을 훔쳤는지 그렇게 얘기한 후 그들에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가 찾아간 집들 가운데 경찰을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저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좋아요, 우리 차를 고쳐주세요 라거나 집에 페인트 칠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기쁘게 일했고 일을 마치면 목록에 있는 이름이나 주소에 표시했습니다. 내 아들 로스는 오랫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해 전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있었는데 가끔 그 애는 엄마 잠깐만요. 금방 돌아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10여 분쯤 지나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가게에서 셔츠를 고르고 있는 그 애를 유리 너머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애는 셔츠 한 벌을 들고 계산대로 가 대금을 치르더니 다시 진열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 다음 셔츠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가게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로스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실은 예전 대여섯 군데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거든요. 정말 괴로웠어요. 이제 전에 물건을 훔친 가게를 보면 안으로 들어가 전에 훔친 것과 같은 품목을 찾은 뒤 돈을 지불하고 다시 돌려놓아요. 처음에는 자수하려고 마음먹고 가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훔친 물건값을 돌려드립니다. 고발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당황해서 관리자를 부르는데 관리자도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군요. 컴퓨터로 회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복잡해진대요. 혹시 직원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와도 경찰은 현장에서 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했어요. 하지만 난 훔친 물건을 꼭 돌려줘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는데 괜찮은 방법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때는 남들이 모르게 하기를 권하는데 로스도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알게 되면 그 행위는 계산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언젠가 나는 그 애와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애가 몇몇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라 안타까워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로스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낸 뒤 손에 쥐고서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바닥을 향해 몸을 구부리더니 땅에서 지폐를 준 척 집어들고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거 네가 떨어뜨린 돈이지?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보상의 생활로서 뒤바꾸기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양식에 있는 6번째 진술에 대한 뒤바꾸기는 다른 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무엇 하고 싶지 않다는 나는 기꺼이 무엇 하겠다와 나는 무엇 하기를 고대한다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다시는 폴과 다투고 싶지 않다라는 진술은 나는 기꺼이 폴과 다시 다투겠다와 나는 폴과 다시 다투기를 고대한다라고 바뀝니다. 다시는 화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 생각할 때마다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십시오. 그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뒤바꾸기는 삶 전체를 껴안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무엇 하겠다고 말하고 작정하면 열림과 창조성, 유연성이 생겨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저항심들이 누그러지며 그런 상황을 없애려고 헛되이 계속 힘을 소모하는 대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나는 무엇 하기를 고대한다. 그것의 뒤바꾸기는 삶이 펼쳐질 때 당신으로 하여금 삶에 능동적으로 열려있게 합니다. 내면의 자유는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폴이 바뀌지 않으면 난 앞으로 다시는 그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라는 진술은 나는 폴이 바뀌지 않아도 기꺼이 폴과 함께 살겠다와 나는 폴이 바뀌지 않아도 폴과 함께 살기를 고대한다로 바뀝니다. 차라리 고대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은 계속 그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라도. 당신은 그와 함께 살든 안 살든 이 생각을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을 고대하십시오. 이런 느낌들은 지금이 곧 자신을 일깨울 때임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느낌들은 당신을 즉시 작업으로 다시 데려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폴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삶의 모든 가능성에 문을 엽니다. 여기에 2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처음 진술. 나는 폴이 건강을 망치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 뒤바꾸기. 나는 기꺼이 폴이 건강을 망치는 걸 지켜보겠다. 나는 폴이 건강을 망치는 걸 지켜보길 고대한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폴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뒤바꾸기. 나는 기꺼이 폴에게 다시 무시당하겠다. 나는 폴에게 다시 무시당하기를 고대한다. 같은 느낌이나 상황이 마음속에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통과 불편한 마음이 탐구로 초대하는 신호임을 알게 되면 불편한 느낌들을 진심으로 고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느낌들을 당신이 아직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는 친구로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화롭고 평화롭기 위해 사람이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은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작업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갑니다.